로 제한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기술 발전의 속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뭐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추격 이런 것들을 허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국인 유학생들 상황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가 있잖아요. 이 소셜미디어 업체의 모 기업 트럼프 미디어가 무려 4조 원의 금액을 이 가상화폐 매입에 쏟아붓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지금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사회관계망 SNS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이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TMTG라고 하는데 무려 30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이죠. 를 투입해서 가상화폐를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TMTG의 시가총액이 약 60억 달러인데요. 이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20억 달러는 신주 발행, 10억 달러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뭐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최근에 많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주가도 끌어올리고 큰 수익을 얻었는데 이 기업과 이 전략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인 가상화폐 관련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행사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과 가상화폐 짜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삭스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해 충돌을 의인화하면은 아마 트럼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소식들입니다. 최근에 카타르에서 뇌물 문제도 좀 있었고요. 뉴욕 증시도 한번 볼까요?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 있었고요. 그동안 유럽에 대한 관세 문제 또 이틀 만에 물러서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화성 전곡항에서 펼쳐집니다. 요트, 보트 승선은 물론 라틴 DJ 댄스 페스티벌까지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의 선택,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트 김영수입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자, 6월 3일 대선까지 이제 6일 남았네요. 네, 어제 대선 마지막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정책 비전 치열한 토론은 없었죠. 상대 약점 찾아 공격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더군요. 주도권 토론 시간에도 상대 후보 비난의 열을 올리고 답변 기회는 또 주지 않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토론회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30% 넘는 투표율 예상이 된다고 해요. 막판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석,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김상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뜨거운 이슈, 대선 이슈부터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목은 좀 어떻습니까? 목이 글쎄요. 어제보다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어제도 제가 좋아졌다고 신나게 얘기해놓고 기침을 엄청나게 해댔잖아요. 그렇습니다. 함부로 괜찮아졌다는 얘기를 섣불리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오늘도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마지막 TV 토론회입니다. 네. 주요 후보들이 참여를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였는데 정치 분야 토론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역시나 뭐 예상했던 대로라고 네. 해야 할까요? 네거티브 공방이 많이 오갔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그렇죠. 예.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묻는 게 첫 번째 토론 주제였는데 이 갈등 해소법을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비방전이 네.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꺼내들면서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느냐는 국민 우려가 있다고 비난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정권의 조작 기소라면서 증거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숨진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강압적 수사 때문이고 자신은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 없다면서 김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반격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꺼내들면서 협공에 나섰는데요.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 2.8톤이다. 혹시 집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시냐고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들었어요. 예. 난타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자신이 변호사인데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이른바 줄탄핵을 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를 할 거라고 쏘아붙였고요. 이 후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41번 행사했다며 30몇 번 탄핵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 차례 TV 토론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국민이 이번 토론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이번 3차 토론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 앞으로 대선 때까지 민심의 변화 등은 수치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여론조사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금지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게 금지가 됩니다. 부정확한 조사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저녁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율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고요.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그 결과에 한해서는 네. 공개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여론 향방을 알 수 없는 엿새 동안 각 후보들은 이제 굳히기 혹은 역전의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후보들의 막판 표심 공략은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까지도 최대 이슈가 단일화였는데요. 네. 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단일화 없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한 뒤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자신만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서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후보라면서 비전이 없어 겨우 생각해낸 게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이낙연, 전광훈 같은 이상한 재료를 모아다가 잡탕밥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원내 189석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면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선 사퇴만이 답이라고 촉구했어요. 이재명 후보를 꺾을 방법이 있음에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는데 이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패배 시 책임론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는 김 후보 측의 주장에도 낮은 수준의 협잡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사전투표부터 지지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 후보가 거듭 단일화에 저렇게 선을 그으니까 네. 국민의힘도 이제 3자 대결 구도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구회에서 견제로 좀 전략을 바꾸는 듯한 네. 기류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도 이후에 3자 구도 승리를 거론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을 최대화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최대화해서 이재명 총통체제의 등장을 함께 막아내자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3자 대결 구도 가능성을 인정하고 반 이재명 전선 구축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비롯해서 이낙연 전 총리와의 연대 등 제반 조건을 갖추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온 만큼 이제 그 키는 이 후보가 쥐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양측의 공개적인 대립에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단일화 불씨를 좀 남겨놓고 있는 모양새도 있습니다. 사전투표 전에 극적인 단일화 담판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건데요.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라디오에 나와서 2022년 대선 당시 상황을 거론하면서 단일화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는 개혁 세력의 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구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고요? 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과 행정, 사법까지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가 탄생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김 후보와 함께 공동정부를 구성해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에게 간간히 돌출한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 간의 관계 등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 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다가 전날 김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처음 만났다면서 공동정부 개헌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 당대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일찍부터 민주당이 범죄 혐의가 없는 다른 후보를 내기를 기대했고 그러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그런 순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고문의 행보를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의 야합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두 사람의 결합을 반헌법 야합이자 내란 야합이자 변절자들의 야합 등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친문계인 민주당 김경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 상임 고문을 향해서 험난한 시대를 함께했던 한 정치인의 허무한 몰락을 보는 것 같아서 착잡하다. 자기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는 아집이 나은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이 전 총리의 이런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라면서 내란 세력과 손잡은 순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이 모인 정책 연구 모임인 사이제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고문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네, 새미래민주당도 곧바로 반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나라의 원로이자 어른이라면 민주당의 삼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침탈에 경종을 울렸어야 했다. 최소한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에 대해 한마디 경고는 해야 했다. 그것이 문재인다움이다. 라고 페이스북에 주장을 했습니다. 전 대표는 또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는 문 전 대통령의 뜻을 빌미로 이 전 총리와 새미래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부와 아첨의 기회로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양정 수석 대변인도 수박이라고 조롱하고 한물간 정치인이라고 비웃을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다들 소금 맞은 미꾸라지들처럼 팔딱거리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내놓았으면 될 일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진짜 보수 선언식을 열었다고요? 네, 최근 민주당에 합류한 보수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짜 보수, 민주 보수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언식에는 권오을 이인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용남, 최연숙, 허은하 전 의원,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신양 씨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DJP 연합처럼 합리적 보수를 끌어안고 통합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길이 진짜 보수의 책임이다 라면서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잇고 정치를 살리는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진짜 보수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라는 글을 남겼고요. 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에서 진짜 보수와 합리적 민주 보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았죠.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요. 출국 금지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사람을 출국 금지한 시점이 이번 달 중순쯤이라고 경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어제도 이미 출국 금지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에 출국 금지됐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세 명을 불러서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였잖아요. 예. 기존 진술이나 증언 내용과 최근 경호처에서 확보한 국무회의 당시 CCTV 영상 속의 행적이 다른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이 계엄에 동조, 묵인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동안 이들은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넨 계엄 관련 문건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못 봤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그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이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직속 부하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잡아 비원 벙커를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어제 여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말이었는데요. 김 준장은 여전 사령관이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받아 적으라 하면서 한 명 한 명 불러줬다면서 그 인원들을 잡아 구금시설 수도방위사령부 비원 벙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여전 사령관이 부른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14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김 전 단장은 여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이 있는지 또 없앨 수는 없는지 물었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여전 사령관의 체포 명단 은폐 시도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에 김 전 단장은 당시 여전 사령관에게 출동 수사관들에게 명단을 줘서 다 알고 있다면서 숨길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의 커버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박사인 아나운서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준비할 땐 잔치꾼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에드블루 블루 웨일.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에드블루 블루 웨일.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에드블루 블루웨일 금성 ENC.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